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딸이 있는 40대 초반의 싱글맘입니다. 저는 바람피운 전 남편의 부탁을 받고 한 가정을 파탄을 낸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들 바람피운 전 남편 뭐가 예쁘다고 대신 복수까지 해주냐고 하지만 이 모든 건 모두 다 제 계획이었답니다. 사실 전 남편의 복수를 대신하려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저와 제 남편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처음 만나게 됐답니다. 남편은 하우스메이트였던 언니의 친동생이었고 미국에 있는 누나를 만나기 위해 왔다가 잠시 같은 집에 머물렀었죠. 2주간을 매일 같은 집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그저 동갑내기 친구일 뿐이었어요. 아는 언니의 동생이라 그런지 동갑이어도 어쩐지 동생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여자가 제일 많은 번화가가 어디냐고 묻는 동갑내기 남자애가 제 눈엔 철이 없어 보였어요. 늘 술에 취해 밤늦게야 들어와서 저와는 딱히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요. 거의 잠만 자는 수준으로 밖으로 돌았기에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2주를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연락을 한 적도 없었고 언니를 통해 들은 소식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먼저 귀국했고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1년 후 저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중견기업의 연구직으로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는 자기 남동생을 기억하는지 묻더라고요. 민영아, 원상이가 너 한번 보고 싶어 해. 요즘 들어 부쩍 미국 여행 때 얘기를 꺼내더라. 그때가 그립다나? 아무튼 널 엄청 궁금해하더라. 저는 갑작스러웠어요. 그리워할 추억이 저는 없었거든요. 기억이라고는 술 냄새를 풍기며 꾀죄죄한 모습으로 아침이 돼서야 들어오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그렇구나. 기억해주니까 고맙네. 원상이는 잘 지내? 원상이도 취직해서 바쁘지 뭐. 아, 원상이네 회사가 너희 회사 근처니까 둘이 한번 만나면 되겠다. 동갑이겠다. 사회초년생이겠다. 만나서 이런저런 고민도 나누면 좋겠네. 그런가? 원상이한테 네 번호 알려줄게. 둘이 잘 연락해봐. 어떻게 될지 혹시 아니? 제가 뭐라 대답할 사이도 없이 언니는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때 전 언니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3년 전 잠깐 봤던 그 남자애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박민용, 잘 지냈어? 아, 그동안 네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내 생각을? 네가 왜? 왜긴, 보고 싶었으니까. 나는 너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어.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는데. 당시 전 부모님과 떨어져 살며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선을 보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딱히 시간도 나지 않았고요. 너무 메마른 생활을 하던 중이었던 그때 오래전 잠깐 봤던 남자가 보고 싶었단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설레고 떨리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제가 외로웠다는 것을요. 예상치 못한 감정에 얼떨떨한 기분이었던 저는 만나자는 말에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죠. 남편의 회사는 언니의 말과는 달리 저희 회사 근처가 아니었어요. 차로만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제 퇴근 시간에 맞춘다고 일찍 퇴근했다며 웃는 그 남자를 보는데 3년 전과는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믿음직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땐 그게 다 계산된 연출이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정말이지 제게 헌신적이었어요. 주변에서 모두들 저희 둘을 부러워했었죠. 연애 시절 저와 처음 맞이하는 생일에 저희 부모님에게 선물과 꽃다발을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감동적인 편지와 함께요. 사랑하는 민영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어릴 때부터 무남동녀 외동딸 데려가는 놈은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한다며 애지중지하셨는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단박에 녹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면 늘 저희 부모님을 챙기곤 했었습니다. 이 게장 택배 된다고 해서 부모님 댁으로 배달시켰어. 맛있는 거 우리만 먹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세심한 마음에 하루에 한 번은 감동을 받던 연애 시절이었죠. 늘 생각나서 샀다며 선물과 꽃을 건네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게장을 받은 엄마는 제게 전화를 해서 주말에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와 아빠는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지체할 거 없다면서요. 자네 부모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말이야. 언제 시간이 되는지 알아보게. 저는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했던 터라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정말이지 의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민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당분간 결혼에 대한 욕심을 버렸습니다. 아빠는 장난치는 거냐며 남편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때 남편이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제가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지금 결혼하면 민영이 고생만 시키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희 엄마는 남편의 심성이 너무도 곱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상황이었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었죠.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빠는 남편의 술버릇을 보겠다며 그 독한 안동소주를 한 병을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빠가 주시는 술을 족족 받아 마시더니 결국 구석에 쓰러져 잠이 들었죠. 저는 창피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아빠는 그런 남편을 보며 허허허 웃으셨어요. 이놈은 통과됐다. 우리 식구 될 자질이 아주 충분한 놈이야. 저는 남편을 좋게 봐주시니 고맙기도 했지만 울컥 서운하더라고요. 뭐가 통과하는 거야. 저렇게 정신없이 잠만 자는데. 아빠는 딸이 이제 겨우 30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 나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저놈 봐라. 잠결에도 네 이름 부르는 거. 잘 들어보니 남편은 잠꼬대처럼 제 이름을 중얼중얼 부르고 있었어요. 민영아, 박민영,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나 버리지 마. 버리면 안 돼.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모님 보기에도 뿌듯했죠. 귀하게 키운 딸이 사랑받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빠는 다음 날 전세로 주고 있던 아파트를 저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명의로 해도 되지만 처가살이 하는 기분이 들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길을 못 펴. 남자는 주눅 들면 끝이다. 네가 싫다면 네 명의로 하겠지만 말이야. 저는 아빠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나 정말 잘 살게. 안동소주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습니다. 각종 세금까지 아빠가 다 내주신 그 신혼집에서 제 신혼생활은 시작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제가 눈치채기 힘들도록 아주 미세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와 요양시설에 계신다며 남편은 버는 돈을 모두 시아버지께 보내야 한다고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언니도 돈 벌고 아주버님도 돈 벌잖아. 게다가 언니는 유학생활 내내 집에서 생활비 준다면서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 없었어. 나도 미안한 마음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말이야. 언니도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갚을 때도 된 거 아니야? 알겠어. 누나한테 말해볼게.
제 딴엔 자식된 도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 한 얘기가 언니 귀에 이상하게 들어갔죠. 야, 박민영, 네가 아주 날 불효자식이라고 했다며?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난 그저 아버님 요양원비를 남편이 혼자 내는 게 맞나 싶어서 한 말이야. 언니? 내가 네 언니야? 그리고 어디서 반말이야? 못 배워 처먹은 집구석인가 봐. 그리고 내가 유학생활 중에 받았던 지원은 다 갚았어. 이젠 원상이가 갚을 차례라고. 뭘 알고 그 입 놀리란 말이야. 저는 울컥했지만 돈 문제에서는 사람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다 싶어 꾹 참았었죠. 그리고 다신 남편에게 이런 문제를 맡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러움이 북받치더군요. 결국 반찬을 주러 온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남편을 불러 따끔하게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남편이 병석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건 어른이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동의가 됐죠. 결국 남편은 그날 퇴근 후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오겠다며 늦게 귀가를 했는데 꾸중을 듣고 풀이 잔뜩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 손에 꽃다발이 들려있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오면 내가 괜히 말을 전해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사과를 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나가 사실 미안해서 그래. 누나는 살만할 때 유학 다녀왔는데 나는 못 갔잖아. 그것도 미안한데 아빠가 누나만 보면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했던 게 상처가 됐더라고. 그래도 그런 말 듣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다시 그런 말 안 듣게 할게. 누나 평생 안 봐도 돼. 어차피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시니까 명절에 만날 일도 없고. 난 네 편이야. 알지? 내가 너 지킬게.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이 불쌍해졌습니다. 누나도 간 유학을 본인은 못 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었죠. 미국에 머무르는 2주 동안 즐거워하던 남편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부족한 거 없이 자라왔거든요. 외가 쪽도 부유하고 아빠는 레미콘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셨기에 늘 모자람이 없었어요. 아빠가 남편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챙겨주고 싶어 하셨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외가에 도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며 늘 엄마에게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빠의 순수한 마음은 결국 남편에게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날 남편은 아빠에게 시아버지 요양비 10년치를 선불로 받은 것도 모자라 선산을 증여받았더라고요. 그러니 신나서 꽃다발을 사온 거였죠. 외가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아빠는 남편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 몰래 많은 것들을 도와줬던 겁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제가 알게 되면 저도 몰래 남편에게 생색을 내게 될 거고 그럼 남편이 기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남편에게 참으로 고마웠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생겼고 저는 퇴직 후 살림을 했습니다. 언니 소리에 발끈하는 형님과는 형식적인 연락 외에는 왕래가 없었지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아주버님이 운영하시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고 경조사 정도만 챙기며 지냈어요. 그것도 저만 아주버님과 형님 조카의 생일이나 설 추석에 선물과 용돈을 보낼 뿐 돌아오는 건 없었지만 차라리 속이 편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이었죠. 가끔 뭐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 하면서 속을 긁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민영이 너 저번 내 생일에 보낸 가방 말이야. 신상이 아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번 생일엔 어떤 걸 보내나 한번 보겠어. 잘 선택해야 될 거야. 너무도 당당한 요구에 기가 찰 때도 있었지만
남편 하나 보고 모든 걸 견뎠어요. 다행히 출산 후에 남편은 팀장급으로 승진도 하고 인센티브를 가져오는 달도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아빠한테 명품 벨트, 엄마한테는 피부관리 기기를 선물하기도 했었죠. 남편이 조금씩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를 갚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고마웠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민영이는 물론이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 사위 말고 아들 할래요. 아들처럼 대해주세요. 대단히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아이 아빠로서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데는 의심이 없었답니다. 그 믿음은 얼마 안 있다가 깨지고 말았지만요. 남편은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골프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의사, 병원 사무장, 병원 임직원들과 골프 약속이 많았죠. 그래서 따로 골프 모임을 가지며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골프도 영업의 연속이야. 적당히 상한 봐가면서 져줘야 되는데 그게 또 일부러 져주는 티가 나면 안 된다니까. 티 안 나게 져주려면 내가 진짜 실력자가 돼야 돼. 저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가는 주말의 골프 모임도 나가게 했었죠.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침 저희 집 근처로 제 고등학교 친구였던 시은이가 이사를 와서 심심하지도 않았고요. 시은이는 뒤늦게 영국으로 플로리스트 유학을 다녀와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영국에 있어서 못 왔지만 축의금과 선물을 따로 보내온 고마운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육아를 하느라 볼 수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자영업을 하는 골드미스 친구가 있으니 제가 편한 시간에 볼 수 있어서 참 편했습니다. 시은이도 영업을 위해 인맥을 만들려고 골프 모임을 나간다고 하길래 남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남편 칭찬을 하자 시은이도 남편을 정말 잘 만난 것 같다며 부럽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은이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골프복을 입고 골프장의 그늘집에서 맥주잔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양옆엔 젊은 여자들이 웃는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처음엔 놀랐지만 시은이가 골프 치러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보고 사진을 찍었나 보다 했어요. 그 모임에 젊은 여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놀랍지는 않았죠. 그때 시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네 남편 맞아? 네 톡 프로필에서 본 얼굴이랑 비슷하길래. 그래, 내 남편 맞아. 저 골프복도 내가 골라준 거야. 그런데 넌 사진 몇 장 본 게 단데 어떻게 딱 알아봤어? 진짜 눈썰미 좋다. 박민영, 지금 감탄할 때야? 저는 진지한 시은이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시은아, 너 무슨 불륜 현장 잡은 흥신소 직원 같아. 그런 거 아니야. 남편도 너처럼 업무상 필요해서 골프 다니는 거야. 거기서 만난 인맥으로 영업도 하고 그래.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쁜 사람이라고. 우리 시은이가 내 생각해주는 거 아는데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시은이의 다음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 안 한 총각이라 외로우니까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겠네.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네 남편 두고 뭐라는 줄 아니? 갖고 싶다더라. 저런 사람이 왜 여태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떠들더라니까.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시은이가 보내온 사진을 다시 봤어요. 남편을 둘러싼 여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 보니 제가 참 초라해지더군요. 날씬한 몸매에 비싼 골프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은 그 여자들과 목 늘어난 남편의 티셔츠에 무릎 튀어나온 고무줄 바지를 입은 제 모습이 비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은이의 말만 믿고 남편을 무작정 의심할 순 없었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죠.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불신이 싹을 틔워버렸으니까요. 저는 시은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시은아, 너 앞으로 그 골프 모임 계속 나갈 거야? 네 남편 저러는 꼴 거슬려서 안 나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겠어. 이 모임만큼 핫한 모임이 없거든. 인맥 쌓기에도 좋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남편이 총각 행세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하면 말이야. 그런 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바람. 정말이지 듣고 싶지도 제 입에도 담고 싶지도 않았던 말이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바람이라는 말이 비집고 들어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하면 나한테 증거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대신 골프 모임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댈게. 미안하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할 거 없어. 이혼 준비하려는 거지? 내가 도울게. 걱정하지 마. 대신 내가 거기서 쌓은 인맥도 있으니까 너랑 나랑 친구라는 사실은 남편한테 알리지 말고.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은이 입장이 곤란해지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사실 시은이가 보내준 사진과 시은이가 한 말뿐이었다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연락을 받기 전부터 몇 가지 남편에게 서운하고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둘이 게장을 먹으러 가도 부모님 집에 택배로 게장을 보내고 제 생일에 저희 부모님에게 꽃다발을 보내던 남편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아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였죠. 저희 부모님이 제 생일이라며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서 가지고 오면 그제야 제 생일인 걸 알기도 했고요. 제 생일을 안 챙기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 생신도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저희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며 온갖 몸에 좋은 것들과 비싼 것들을 사다 나르셨던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속상하네요. 명절에 한우 세트를 보내자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육아로 바쁘니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누나 집엔 30만 원짜리 세트를 보내면서 저희 집엔 10만 원짜리 한우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참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점점 돈을 아끼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이더군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돈을 아끼는가 보다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한테 쓰는 씀씀이는 날로 커졌으니까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인터넷에서 싸구려 옷을 사입던 사람이 이제는 백화점 아니면 쇼핑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마트에서 세 켤레에 10,000원 하는 양말을 사왔더니 슬쩍 보고는 툭 던지는 겁니다. 요즘 장인어른이 용돈 안 줘? 아니면 당신 안목이 구려진 거야? 고급 식당 가서 신발 벗는데 저런 싸구려 양말 신고 있어봐. 나를 뭘로 보겠어? 앞으로 내 건 내가 살게. 자기가 사주는 대로 입었다가는 너무 쪽팔릴 것 같아. 연애 시절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죠. 제가 명품 지갑을 선물하면 인터넷으로 가격을 알아보고는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고 했던 사람이 완전히 속물로 변한 거였어요. 저는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백화점을 멀리한 지도 오래됐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씀씀이야 늘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우니 명품 맛을 들린 내 잘못이다 싶었습니다. 진짜로 서운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빠가 운전 중에 갑자기 저혈당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엄마는 약속에 나가 계셨고 저는 아이를 목욕시키느라 전화를 못 받게 됐었죠. 결국 병원에서 아빠 휴대폰에서 우리 사위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제일 먼저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조절을 위해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며 응급실 진료비를 계산해야 입원 수속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거죠. 고령이시고 당뇨가 있는 걸 몰랐던 병원에서는 아빠에게 이것저것 검사를 하느라 비용이 50만 원 정도 나왔던 겁니다. 제가 뒤늦게 남편의 문자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빠는 응급실에 담요 한 장 안 덮고 누워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남편은 찾을 수 없었고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보호자한테 응급실 비용을 계산하고 입원 수속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라지셔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 비용을 계산하고 아빠를 병실로 옮기고 났더니 그제야 남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병실 호수를 알려주고 조금 있으니 남편이 김밥을 우적우적 씹으며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었어? 아빠는 담요 한 장 못 덮고 오들오들 떨고 있더라. 응급실 비용 계산하고 입원 수속 밟으라고 했다며.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뭐 하는 건데? 내가 급하게 오느라 카드를 안 가져온 거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자기 기다렸지. 그건 그렇다 치고 아빠 혼자 두고 김밥 사 먹으러 간 거야? 환자를 두고? 배가 고파서. 그땐 경황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래도 달려와준 남편한테 너무 화를 냈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남편의 카드 기록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김밥값 3,500원이 카드로 긁힌 겁니다. 카드를 놓고 와서 응급실 비용을 못 냈다던 남편의 말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응급실 비용 50만 원을 내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밖엔 다른 결론은 없었어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주고 선산을 내주고 자기 아버지의 요양원 비용을 내준 장인어른이 쓰러졌는데 응급실 비용 50만 원을 아까워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저는 그 비극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면 다른 문제였죠. 오로지 저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에 반해 아무것도 재고 따지지 않고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변했다면 저는 가차없이 돌아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시은이는 골프 모임을 열심히 나갔고 결국 남편이 바람 피운 덜미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임에서 가장 어리다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남자친구와 커플로 들어왔던 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는 안 보였고 라운딩을 할 때도 뒤풀이 자리에서도 남편은 그 여자 옆을 서성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뒤풀이가 끝나고 각자 흩어질 때 함께 남편의 차를 타는 사진을 시은이가 찍어서 보내왔죠. 그런데 확실한 불륜의 증거를 제 손으로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남편과 여자는 대리기사를 불렀기 때문에 뒷좌석에 함께 타게 됐어요. 남편 차 뒷좌석에 아이가 타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뒷좌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해 뒀었는데 그 카메라에 불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앞에 대리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더러운 장면들이요. 그리고 모텔 주차장에서 함께 내리는 장면까지요.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선 말끔히 삭제된 장면들이 아이를 위해 설치한 카메라에 담긴 거였죠.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머리가 냉철해지더라고요. 이혼이 답이라는 결론이 명확해지니까 남편의 모든 행동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속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제가 속았다는 사실은 의외로 형님, 아니 가증스러운 언니를 통해 알게 됐어요. 별거를 하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야, 박민영, 네가 있는 집 자식이라 그렇게 겁이 없지? 근데 너 이혼해봐라. 있는 집 자식이고 없는 집 자식이고 간에 이혼녀는 손가락질 당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게 무슨 바람이니?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그 정도는 애교야, 애교. 애교라는 말에 화가 울컥 치밀었습니다. 애교? 언니는 언니 남편이 그런 식으로 애교 부리면 받아주나 본데 나는 못해. 언니? 언니 남편? 너 정신 나갔지? 미쳤지 아주? 이런 앤 줄 모르고 원상이한테 너 만나보라고 한 내가 미친년이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 결혼이었다는 걸요. 우리 집안이야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원상이가 그렇게 급하게 너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우리 원상이 정도면 너보다 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었다고.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 언니는 아빠가 쓰러지고 가세가 기울자 저를 떠올렸던 겁니다. 2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 저희 집 상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잘 사는 집 외동딸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제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어쩐지 미국에서 머무는 2주 동안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줬던 남편이 다시 만났을 땐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를 대하는 게 이상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말처럼 저도 그랬던 거였죠. 일만 하면 외롭게 살던 시절에 오랫동안 나를 보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말이 진심이었으면 했던 겁니다. 언니는 괴롭고 혼란스러운 저에게 쐐기를 박더군요. 하긴 너희 엄마 아빠가 멍청하니까 너도 멍청하게 속았겠지. 원상이가 얼마나 주당인데 안동소주 한 병에 쓰러져 자겠어? 잠결에도 네 이름 부르는 걸 보고 니네 아빠가 홀랑 넘어왔다며? 그거 다 쇼야 쇼. 그런 것도 모르고 너희 가족 수준이 뻔하다 뻔해. 그랬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다른 사실은 우리 가족이 멍청한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다는 거였죠. 괴로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와 통화 녹음을 변호사에게 보냈고 사기 결혼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이혼 소송 말고도 또 다른 소송으로 골치를 썩었죠. 혼인빙자 사기와 혼인빙자 간음죄였어요. 골프 모임에서 만난 그 여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남편을 고소한 겁니다. 그 내용을 기가 막히게도 남편 입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지금 이혼 소송까지 하면 그 여자가 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혼 소송을 미뤄달라는 부탁이었죠.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이 순간까지도 자기 생각만 하는 남편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어요. 제발 민영아, 우리 함께 산 정도 있는데 그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그리고 나 진짜 억울해. 걔가 먼저 좋다고 했단 말이야. 난 가만히 있었다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우리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친아들처럼 대했어. 나보다 더 아꼈어.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 미안하니? 남편의 대답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해서 주신 선산이랑 돈을 네가 뭔데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그건 내가 효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얻어낸 거야. 내 거라고. 네 돈도 아니잖아.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며 봐줄게. 너도 작작해.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혼자 어두운 방 안에서 온갖 생각을 하곤 했었죠. 결국은 바보 같았던 저를 원망하고 자책했어요. 그 시절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시은이었습니다. 시은이는 원데이 클래스를 한번 들어보라며 꽃집으로 저를 불러냈어요.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저도 조금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써주는 시은이가 참 고마웠어요. 저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시은이네 꽃집을 홍보했고 가족 행사에 필요한 꽃은 모두 시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실체를 알려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지옥 탈출한 거 축하해. 이제 네 인생 살아. 그런 거지 같은 놈 신경 끄고. 그 말이 저한테는 참 많은 힘이 됐어요. 더는 혼자 어두운 방 안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중요했지만 아이도 우울한 엄마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마침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이 유학원의 상담실장 자리를 제안하더라고요. 어학연수와 유학이라면 제가 잘 아는 분야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일을 쉬어 자신이 없었지만 일단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엄마의 경제력도 중요했으니까요.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혼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재산 분할도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변호사가 예상했던 적정선에서 해결이 됐고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 암이라던 시아버님이 사실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원에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암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었던 거죠.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돼버렸다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모든 불행이 끝났고 저도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돌싱의 삶은 의외로 만족스러웠어요. 유학원에서 상담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 다른 유학원에서도 스카웃이 들어올 정도였죠. 유일한 걱정이 아이였는데 다행히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밖으로 돌던 아빠였기에 아이도 아빠를 보고 싶다고 떼를 쓰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시은이를 만나면 네 덕에 행복을 찾았다는 말을 했었죠. 비혼주의자였던 시은이가 결혼한다며 남자를 소개시켜줬을 땐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뱃속에 선물 같은 아이까지 찾아왔다고 하니 더 기뻤었죠. 재혼이라던 남자가 자기는 흠이 있으니 시은이에게는 늘 미안하다고 말할 땐 제가 다 고마웠어요.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만 너는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정말이지 최악을 겪어보고 나니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더라고요. 시은이 남편은 제가 봐도 아니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은이는 출산 후에 아이 돌잔치 겸 식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간의 고마움을 담아 결혼 선물로 냉장고를 선물하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 시은이가 돌잔치 겸 결혼식 초대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아이 문제겠다 싶어 별다른 감정 없이 나간 자리에서 저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시은이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시은이, 네 친구 말이야. 나랑 깊은 사이였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시은이가 바람 피운 증거 잡아준 거 알고는 괜한 소리 하는 걸 거야.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몰랐던 그간의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모임에 들어왔을 때 꽃집을 한다고 해서 꽃을 몇 번 주문했었어. 알잖아. 병원 개업식에 내가 꽃 자주 보내는 거. 그랬더니 사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했는데 돈 얘기를 꺼내는 거야. 가게를 확장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고. 전 남편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부류라는 걸 알아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거면 다른 사람 알아보라고 했지. 그리고 그때 나는 네가 알다시피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별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영이 네가 자기 친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은이는 제 남편이라는 걸 알고도 전 남편에게 접근했다가 거절당했던 겁니다. 돈을 안 주면 내가 바람 피운 증거를 너한테 보내야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 협박? 그래서 돈을 줬다는 거야? 3억이 필요하대서 줬지. 진짜 나쁜 년이야. 시은이는 저에게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가져다 주면서 남편에게는 협박을 했던 겁니다. 어차피 저는 사진의 출처가 시은이라는 걸 남편에게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설치했던 차 안에 카메라로 잡았기에 남편은 시은이를 의심하지 않았던 거였죠. 저는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을 말했습니다. 너 불륜 저지른다고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시은이야. 열심히 증거 찾아서 내 앞에 손수 가져다 준 것도 시은이고. 남편은 충격에 빠졌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런 사이는 악연이라고 말하지 깊은 사이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깊은 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한테 이혼당하고 그 여자한테는 소송당하고 나니까 그 3억이 생각나더라고. 그런데 그때 마침 시은이한테 연락이 오더라. 만나자마자 따졌지. 나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너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한 일을 말하겠다. 너만 협박하냐? 나도 한다.
그랬는데 나를 꼭 안아주더라고. 안아주면서 나를 너무 좋아했대.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랬대. 그러면서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전 남편은 제게 했던 그대로 시은이에게 당한 거였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에 마음을 줘버린 바보 같았던 저처럼 말이죠. 3억을 돌려주기 싫은 시은이의 꼼수라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결국 전 남편은 시은이의 말에 넘어가 말 그대로 깊은 관계가 됐고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은 이혼을 당하고 양육권을 빼앗겼지만 따지면 결혼 전보다 나은 상황이었어요. 법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저희 아빠가 도움 준 모든 것들을 전 남편과 반씩 나눠야 했거든요. 이혼은 당했지만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은 전 남편의 상황을 저를 통해 속속들이 알고 있던 시은이는 작정하고 남편에게 접근한 거였죠. 그러면서도 전 남편이 혹시 저에게 돌아갈까 두려웠는지 제 욕을 무수히도 했더군요. 시은이가 그러는데 너 고등학교 때 대학생 오빠들 만나면서 용돈 받고 그랬다며? 내가 그 얘기 듣는데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 넌 집에 돈 많은 애가 왜 그랬어?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은이가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본인 얘길 내가 한 일처럼 말한 거야. 넌 나랑 애까지 낳고 살았으면서 그걸 믿었어? 전 남편은 어쩐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더군요. 그치? 아니지? 나 진짜 상처받았었거든. 다행이다. 저는 전 남편이 저를 왜 찾아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고작 그런 과거를 말하러 온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날 왜 찾아온 거야? 네가 복수를 좀 해줘야겠어. 복수? 그래, 복수. 이 일에 네 책임도 있잖아. 나 지금 완전히 거지야. 다시 만나서 뜯긴 돈이 어마어마하다니까. 그래놓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잖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저는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전 남편이 복수를 해달라며 저를 찾아오다뇨. 대체 나더러 어떻게 복수를 해달라는 건데? 시은이가 결혼하는 남자 황 원장이라고 나 때문에 알게 된 의사야. 시은이는 남편이 주문한 꽃장식을 하러 개업한 병원에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손님으로 만났다고 했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남편에게는 협박을 하고 저에게는 전 남편의 불륜 증거를 갖다 바치며 남편 때문에 알게 된 의사와 연애를 했던 거였죠. 그러다 자기 때문에 이혼당한 남자를 제 발로 찾아와 양다리를 걸치며 돈을 뜯어낸 겁니다. 전 남편은 직접 나설 수 없는 이유를 말했어요. 업계가 너무 좁잖아. 의사들 사이에 소문나면 나 영업 끝장이야. 나라는 것만 밝히지 말고 시은이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그 의사한테 알려줘. 아니, 너도 생각해봐. 이게 다 걔 때문에 생긴 일인데 너도 복수하고 싶지 않아? 저는 복수하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의 복수가 아니라 제 복수를 말이죠. 저는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사람한테 상처 준 인간이 잘 사는 꼴 난 못 보니까. 나한테 맡겨. 그때까지도 전 남편은 몰랐겠죠. 그 인간이 본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잔치 겸 결혼식 날이 됐고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방에 챙겨갔어요. 시은이가 직접 했다는 꽃장식 사이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숨겨두고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식장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바로 아주버님과 전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의 원흉인 언니를 마주친 거죠. 시은이의 남편인 황 원장이라는 사람은 전 남편보다 아주버님과 오랜 관계였고 아주버님은 황 원장의 재혼과 아이 돌을 축하하기 위해 언니와 함께 찾아온 거였죠. 언니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제가 시은이와 반갑게 인사하자 분위기를 살피며 물러났습니다. 황 원장의 재혼 상대를 보고 제가 아는 체를 하니 놀랄 수밖에요. 예식 수순이 지나고 아이 돌잔치로 넘어가던 순간 저는 준비한 골프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돌잡이 물건들 사이에 골프공을 올려놓자 시은이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너 골프 좋아하잖아. 네 아들 골프 선수 되면 좋겠다. 그치? 시은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아이는 하고 많은 물건들 중 작은 골프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된 휴대폰으로 음성을 틀어버렸죠. 전 남편이 복수해달라며 보내온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얌체같이 보낸 목소리는 쏙 빼고 시은이 목소리만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준다던 돈 아직 안 들어왔던데. 내가 급하다고 했잖아. 자기도 알겠지만 지금 꽃집 확장하는 거 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장사가 잘 돼야 우리 결혼이 앞당겨지지. 시은이 남편인 황 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은이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신없이 찾아 헤매더군요.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시은이는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시은이의 음성이 식장을 울렸어요. 자기처럼 이혼한 남자를 누가 받아준다고 그런 말을 해? 나나 되니까 같이 사는 거지. 고마운 줄 알고 잘해. 알겠어? 돈 빨리 보내고, 응? 식장은 술렁거렸죠.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 원장이 재혼이라 여자를 돈 주고 사왔다. 여자가 꽃뱀이다. 아니다. 남자가 속았다. 황 원장은 시은이의 손을 잡아 끌고 식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 수 없었죠. 저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신호음에 이어 우리의 통화가 흘러나왔죠. 어떻게 됐어? 내가 준 파일 잘 틀었어? 응, 여기 아주 재밌어. 남편이 깔깔대며 웃더군요. 그 순간 언니와 아주버님이 멀리서 저를 향해 다가오더군요. 자기 동생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황 원장도 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관련됐다는 건 안 밝힌 거지? 어? 황 원장 알면 큰일 나. 자기 와이프가 나랑 자기랑 양다리였다는 거 알면 나랑은 거래 안 할 거라고. 황 원장도 이제는 그 목소리가 자신의 거래처 영업팀장의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은이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리더군요. 황 원장이 나가자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빠르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복수를 마저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황 원장님은 아직도 모르셔? 자기 와이프가 거래처인 대성기기 영업팀장 윤원상이랑 양다리였다는 거. 저는 명예훼손 소송을 감수하고 남편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이 기가 찬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야, 시은이 걔가 얼마나 철두철미하는데 나한테 몇 억씩 뜯어낸 거 보면 몰라? 걔 혼수는 다 내가 해준 거라고 봐도 된다니까? 그때 언니가 제 전화를 빼앗아 통화를 종료하더군요. 그렇게 제 복수는 일단락됐어요. 남편의 신상도 까발려졌고 저를 기만했던 시은이의 만행도 까발려졌으니 나름 만족스러웠죠. 너 미쳤어? 내 동생 신세를 2번이나 망치겠다는 거야? 누가 누구 신세를 망쳤다는 건지 참 기가 찼어요. 그동안 언니가 제게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안의 돈이 탐나 자기 동생을 저와 억지로 엮어놓고는 사과나 반성 따위는 없는 모습에 오늘 한 가족만 파탄내기에는 아깝단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어쩌다 그런 말들을 쏟아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마치 저한테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언니와 지내며 있었던 일들을 아주버님 앞에서 모두 쏟아냈습니다. 제가 원상의 신세를 2번 망친 게 죄송해서 아주버님은 구제해드리려고요. 저는 언니가 한국 사람한테는 흥미를 못 느낄 줄 알았는데 아주버님을 만나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남자를 데리고 오는데 피부색이며 국적이 어찌나 다양하던지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슬로바키아, 일본, 홍콩, 대만 또 어디더라? 언니가 제일 오래 만났던 남자 있잖아. 3주나 만났던 남자.
그 남자가, 영국 남자였지? 걔 괜찮았는데. 언니가 맨날 나한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잡아야 결혼도 잘한다고 했잖아. 진짜 그 말이 맞나 봐. 언니가 분에 넘치게 아주버님 같은 좋은 분 만난 거 보면 나도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봤으면 원상이 같은 진상은 안 만났을 텐데. 그치? 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고 아주버님은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더니 언니를 두고 식장을 나가버렸죠. 식장 안에는 시은이와 언니 그리고 저만 남게 됐어요. 결국 시은이는 스피커를 찾아내 바닥에 던져버렸고 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전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스피커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죠. 왜 전화를 그렇게 끊냐? 잘 마무리된 거야? 시은이 표정 어때? 너도 통쾌하지? 이제 다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다시 잘 해보는 거 어때? 민영아, 내가 잘할게. 시은이 걔는 없이 자라서 그런가 싸구려 티나. 알지? 난 싸구려 티나는 거 안 좋아하잖아. 나는 너처럼 귀티 나는 여자가 좋아. 그 말에 시은이는 스피커를 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스피커는 산산이 부서졌죠. 비싼 스피커였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스피커로 태어나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값진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전 남편을 대신해 복수를 하러 갔다가 한순간에 두 가정을 파탄 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어쩐지 웃음이 나더군요. 이런 게 통쾌함이구나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요. 아주버님은 이혼을 결심했고 회사에서 전 남편을 해고시켰다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아주버님께 전달했어요. 함께 살 때 찍었던 다양한 인종의 남자들과 언니의 사진, 언니가 이 남자는 어땠고 저 남자는 어땠고 후기를 남겼던 대화 증거들까지요. 복수라기보단 저 같은 피해자를 더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버님을 보며 복수라는 게 통쾌함만 남기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뜻밖의 복수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 일은 정말 저도 의도한 일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골프공을 집어든 시은이 아들의 웃는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봤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돌날 본 아기 얼굴은 이상하게 낯이 익는다고 할까요? 처음엔 시은이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 남편이 유학원 앞으로 무작정 찾아왔을 때 알았습니다. 아기가 전 남편을 닮았다는 걸요. 전 남편은 저에게 다시 잘해보자는 말을 하러 왔더군요. 내가 네 누나 이혼시켰어. 넌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었고. 그런데도 나랑 살고 싶어? 전 남편은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은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전 남편은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걔 얘기는 왜 꺼내? 그 이름도 듣기 싫어. 그래도 애가 있잖아. 쉽게 끊어지겠어? 걔한테 애가 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전 남편의 애가 아닌가 싶었죠. 실수인가 하던 그 순간 전 남편의 눈이 번득였어요. 혹시 그 애가 내 아들이야? 그래? 내 아들인 거야? 전 남편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확실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허겁지겁 전 남편은 떠나버렸고 몇 달간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언니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너는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원상이가 그 지경이 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시은이 남편인 황 원장님은 시은이와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건 시은이를 통해 알고는 있었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시은이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원상이 말대로 내가 없이 자라서 그래. 알잖아. 나 정말 없이 살았던 거. 늘 궁하게 살아서 그런가
돈이 최고라고 알았거든. 그런데 애 낳고 보니까 다 부끄럽더라. 네가 그렇게 까발려서 원망도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애한테 안 부끄럽고 싶어. 저도 애엄마라 그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길에 쓰레기 버리려다가도 애가 보면 뭘 배우겠나 싶어서 들고 다녔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쓰레기 하나도 찔리는 게 부모 마음인데 시은이 심정은 오죽했겠나 공감이 됐습니다. 다 돈 때문이었다고 말하니까 오빠가 이해를 해주더라고. 내가 불쌍하대.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 한 게 불쌍하고 유학비용 대줄 사람 없어서 뒤늦게 혼자 힘으로 유학 다녀온 건 기특하대. 네 말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오빠. 너 정말 사람 보는 눈 생겼더라. 그 말에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웃어지기도 하는구나 싶었죠. 시은이와 저는 그냥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황 원장의 병원을 찾아가고 시은이 집을 알아내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찾겠다면서요. 황 원장은 진작에 친자 확인 검사를 했고 자기 아들임을 확인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남편 혼자 미친 사람처럼 아들을 찾겠다며 헤집고 다닌 겁니다. 황 원장이 전 남편을 고소해서 언니가 그 비용까지 다 내게 생겼다며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네가 그랬다며. 그 애가 우리 원상이 닮았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애를 돌게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니까 소송 비용은 네가 내야겠어. 안 그러면 너까지 고소할 줄 알아? 끝까지 이기적인 집구석이나 싶었죠.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제 탓을 하는 모습을 보니 측은지심이 밀려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언니는 제가 아니었으면 넘어갔을 추접한 과거가 밝혀져 이혼당하기도 했고요. 저는 통화를 하면서 언니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언니, 계좌 확인해봐. 나 때문에 이혼당하고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 돈 좀 보냈어. 힘내. 언니는 좀 누그러드는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끝까지 호구짓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금액을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제가 보낸 금액은 3만 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3만 원? 너 지금 누구 놀려? 지금 제일 불쌍한 게 언니 같아? 아니면 언니 동생? 아니면 언니 남편? 아니야. 언니 애야, 애. 애가 무슨 죄야? 그 3만 원 애기 과자값이야.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애기 잘 키워. 이혼 가정의 피해자는 아이라는 걸 언니가 알았으면 싶었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누나, 좋은 사람은 못 됐지만 좋은 엄마가 될 기회는 아직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그쪽 집안과 연을 끊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요즘이 저는 가장 행복하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